앞니가 벌어져서 교정이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드시다면 차라리 하세요. 그러면 단 하루 만에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철과 전문의 김준엽입니다. 여러분들 혀로 이렇게 만져보시면 앞니가 좀 벌어지신 분들 계시죠? 앞니가 벌어지면 우리나라는 통념상 복이 달아난다,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사실 미관상 좋지 않죠. 이렇게 앞니가 벌어졌을 때, 앞니에 틈이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앞니가 벌어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선천적인 요인, 두 번째는 이제 후천적인 요인인데요. 선천적인 것은 일단 이제 치아 배열 자체가 그렇게 틈이 생기게 태어났을 경우, 두 번째는 치아 배열은 고른데 치아 사이즈가 좀 작은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치아 사이즈가 작으면 그 틈이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선천적인 원인이 있겠고, 후천적인 원인은 대표적인 것이 습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혀를 쭉쭉쭉 이렇게 내미시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치아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앞으로 벌어집니다. 원래 붙어있던 치아가 앞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이렇게 틈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나이가 좀 드시면서 이렇게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금니가 이제 많이 닳거나 아니면 어금니가 상실돼서 어금니가 없이 앞니로 물게 되면 앞니에 힘이 굉장히 많이 가해져요. 그래서 앞니에 힘이 많이 가해지면 계속 아랫니가 윗니를 치면서 치아가 앞으로 벌어지면서 틈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일단은 내 치아를 뭔가 손대지 않고 깎는다거나 삭제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내 치아를 그냥 보존을 하면서 치아 틈을 메울 수 있는 것은 교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교정이 제일 좋은데, 물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겠죠. 단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하루 만에 아니면 한 달 만에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라 수개월씩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조금 걸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교정을 하시게 되면 철길처럼 이렇게 하게 되죠. 심미적으로 그게 이제 아무래도 다 큰 성인이 이렇게 교정을 하고 있으면 또 뭔가 좀 삐딱한 시선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또 투명 교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장치를 끼면서 교정하는 것도 있으니 그런 건 나중에 한번 알아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니가 벌어졌는데 치아에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그리고 내 치아를 깎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레진 치료입니다. 레진은 일종의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진은 이제 충치 치료할 때도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치아 틈이 생겼을 때 내 치아를 깎지 않고 레진을 치아 빈 공간에 채움으로 인해서 그 틈을 예쁘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레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치아를 깎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변색이 되거나 탈락이 돼서 재치료를 할 때도 내 치아는 거의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 두 번째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려요. 교정이나 아니면 라미네이트 이런 것처럼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원하신 그 당일날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바쁜 현대인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적합한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분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 50대 남성분이셨는데 앞니가 이렇게 벌어지셔서 오셨어요. 30대, 40대 이럴 때는 사실 가족 부양하고 그러느라 사실 자기 몸을 이렇게 돌볼 시간이 없는데, 이제 한 5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몸에 대해서도 좀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벌어져 있는 앞니가 컴플렉스이셨는데, 제가 이제 앞니 치료하는 그런 부분들 이제 블로그를 보고 내원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내 치아를 깎기는 싫고 치료 비용은 그렇게 좀 비싸지 않으면서 좀 빨리 끝낼 수 없는 그런 치료가 없냐, 그래서 제가 이제 레진을 권해드렸고, 사실 이렇게 좀 틈이 크면 레진이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공간이 큰 거는 오히려 레진으로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다음 사진을 보시면 레진으로 치료를 마무리를 했었던 그런 케이스이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치아 사이에 틈이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눈썰미가 좀 좋으신 분 같은 경우는 여기 치아 사이에 틈이 이렇게 보여서 저건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레진이나 아니면 크라운을 했을 때 저 틈은 일부러 이렇게 꽉 메우진 않아요. 쉽게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기를 이제 숨구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를 꽉 메워버리게 되면 저기는 이제 나중에 잇몸이 만성적인 그런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서, 저 정도의 이렇게 틈을 만들어 놓으면 잇몸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공간을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렸던 케이스이고, 두 번째 케이스도 비슷합니다. 치아의 크기도 비슷하고 치아에 틈이 생긴 위치도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설명 길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분도 하루 만에 이렇게 치료가 끝났었던 것이고, 마찬가지 이렇게 틈이 보이죠.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차오르고, 이제 사진에서 왼쪽 대문니에 보시면 이렇게 좀 빨갛게 잇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보여요. 이거는 이제 레진이라는 재료를 이렇게 치료를 할 때, 앞선 영상을 보시면 이제 그 러버댐이라고 해서 타액이나 이러한 습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치아를 보호해준다, 방습을 해준다, 이러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하면서 이렇게 생긴 상처이지만 요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아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틈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는 레진이라는 치료로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범위가 굉장히 큰 경우는 레진으로 하기가 좀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레진처럼 치아를 삭제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최소 삭제로 해서 치아를 보존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라미네이트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컨택트 렌즈처럼 굉장히 그런 얇은 보철물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니면은 뭐 여성분들 네일 아트 많이 하시죠. 이렇게 굉장히 얇은 거를 손톱에다 이렇게 붙이면서 형태를 바꿔주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굉장히 얇은 라미네이트라는 것을 치아 표면에 이렇게 붙이면서 마무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선천적인 그런 요인을 설명을 드리면서 치아 자체가 굉장히 작은 그러한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제 대문니 왼편을 보시면 치아가 약간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외소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치아가 굉장히 작다, 이러한 부분은 뭐 교정을 하더라도 결국은 빈 공간을 메울 수는 없어요. 뭐 메울 수는 있겠지만 메우더라도 치아가 굉장히 작게 보이기 때문에 예뻐 보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이제 외소치인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라미네이트가 굉장히 좋은 그러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교정 전문 치과에서 이제 교정을 했었던 이제 고등학생 학생이었어요. 교정을 하셨던 원장님이니까 이 빈 공간을 교정적으로 다 채우지 않고 라미네이트 할 것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공간을 일부러 띄워놨어요. 그리고 이제 라미네이트를 위해서 저를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도 이제 고등학생, 굉장히 젊고 이러한 치아를 이제 미용 목적으로 깎기에는 조금 아까운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 이제 크라운이라고 해서 이렇게 치아를 360도 다듬어서 이렇게 씌우는 그런 치료도 있지만, 최소 침습, 가장 치아에 손상을 좀 덜하는 그러한 접근법이 좋겠다 싶어서 라미네이트 치료를 권해드렸고, 환자분께서도 동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사실 이제 사진의 왼쪽 편에 있는 이 외소치, 이 작은 치아만 보일 텐데, 사실 이제 사진 우측에 보이는 이 치아도 정면에서 봐서 그렇지 옆에서 봤을 때는 틈이 이렇게 있어요. 치아 자체가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사진을 봤을 때 치아가 이제 대문니부터 송곳니까지 이렇게 보여야 되는 그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딱 정면에서 봤을 때 비율이 어땠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예쁘다. 근데 그 황금 비율로 봤을 때 양 옆에, 대문니 옆에 있는 이 치아들이 굉장히 좀 작거든요. 그래서 이 치아들을 황금 비율에 맞도록 조금 더 크기를 좀 키워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미네이트를 했을 때 작아졌던 치아가 좀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훨씬 더 예쁜 그런 미소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라미네이트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점은요, 흔히들 뭐 이렇게 치아를 많이 깎는다, 뭐 아니면 잘 깨진다, 이러한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라미네이트의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진단과 그 다음에 접착이에요. 라미네이트를 할 수 있는 케이스인지 아닌지를 잘 구별을 하는 게 우선이고, 라미네이트를 해야 되는 케이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라미네이트를 하게 되면 치아를 많이 삭제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뭐 신경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다른 뭐 치아가 시리다거나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미네이트는 이제 굉장히 민감한 그러한 이제 술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치아에 잘 붙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뭐 대충 붙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잘 붙이지 못한다거나 했을 경우에 라미네이트가 잘 깨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화장실 타일을 생각해 보시면 그 타일 자체는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냥 충격을 받으면 바로 이렇게 깨지는데, 그 시멘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딱 잘 붙이면 두드리거나 해도 깨지지가 않죠. 라미네이트가 강도를 얻는 것은 그런 원리거든요. 비록 굉장히 얇고 약한 그러한 재료지만 치아에 잘 붙였을 때 그때 강한 강도를 얻는, 그래서 잘 붙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치아를 최소한으로 삭제를 하면서 외소치처럼 빈 공간이 큰 경우 이렇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치료인데요. 치아에 빈 공간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치아가 앞으로 좀 많이 뻗어나와 있다. 그래서 나는 이 공간을 닫으면서 치아를 안으로 좀 넣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치아를 굉장히 삭제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라미네이트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교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차라리 크라운이라는 치료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앞서 레진과 라미네이트로 치료했었던 그 치아의 빈 공간은 이제 선천적인 그런 원인 때문에 발생했었던 그러한 이제 치료였고, 그 치아 틈이 발생하는 데는 또 후천적인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후천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뭐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뭐 엄지손가락을 빤다거나 아니면 뭐 혀를 자꾸 찬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틈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습관을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 후천적인 요인은 앞니에 힘이 굉장히 많이 가해졌을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제 엑스레이를 보시면 굉장히 좀 마음이 많이 안타까운데요. 치아가 이제 상실된 것이 많이 보이고, 엑스레이 양쪽을 보시면 이제 큰 어금니들, 턱을 이렇게 지탱해줘야 되는 큰 어금니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사진의 오른쪽을 보시면 큰 어금니가 두 개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 두 개도 서로 이렇게 맞물리는 것이 아니라 어긋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앙 물었을 때
이 앞에 있는 치아들만 닿게 되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치아만 닿게 되면 앞니가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가운데 보시면 여기 치아 앞니가 하나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앞니 여기가 빈 공간이 보기가 싫어요 해서 앞니 임플란트를 하러 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러한 분을 그냥 무턱대고 임플란트를 해드리면 결국은 모든 힘이 앞쪽에 다 집중이 되기 때문에 기껏 비싼 비용 내고 고생해서 한 임플란트가 금방 또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어금니, 지금은 이제 어금니 치아가 없기 때문에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는데, 임플란트를 해서 어금니가 턱을 이렇게 잘 받쳐주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오해들을 좀 하세요. 이분처럼 이렇게 앞니 치료를 하러 왔는데 왜 나는 불편감 없이 지금까지 어금니 없이도 잘 살았다, 근데 왜 나에게 어금니 치료를 강요를 하느냐, 이건 너네 과잉 진료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것은 뭐 과잉 진료고 뭐 매출을 이렇게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껏 여러분들께 치료를 해드린 그 치료가 가급적이면 오래 잘 사용을 하시는 게 저희도 굉장히 보람되고 환자분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앞니가 빠졌다고 앞니만 치료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그런 좀 그림을 보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분도 앞니가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죠. 근데 앞니가 이렇게 많이 내려온 것은 보시면은 사진의 왼쪽 보시면 어금니가 없습니다. 어금니가 없어서 결국은 이제 앞쪽에 치아가 힘을 많이 받게 됐었고 잇몸이 나빠져서 내려오기도 하고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간혹 크라운을 이렇게 할 때 두 개를 묶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왼쪽 사진을 보시면 크라운 두 개를 묶어서 하셨어요. 근데 크라운 두 개를 묶어서 했는데 옆에 위쪽을 보시면 틈이 벌어져 있죠. 그러니까 크라운을 두 개를 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앞니가 앞으로 벌어지면서 틈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후천적인 요인 때문에 치아가 벌어지는 것은 그 원인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치아를 묶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치아가 벌어졌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원인, 앞니에 힘이 집중되는 것을 이제 제거를 했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른쪽 사진처럼 치아를 다 묶지 않고 낱개로 했음에도 잘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어금니가 없으면 당연히 앞니에 힘이 많이 가해지겠지만 어금니가 다 있더라도 이렇게 앞니에 힘이 많이 가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금니가 다 있어도 윗니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경우였는데, 아래쪽 치아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치아 윗부분이, 앞니의 윗부분이 굉장히 많이 다 갈려 있습니다. 그만큼 치아가 많이 힘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앞니에 힘이 가해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냥 가운데를 뭐 레진이 좋다고 해서 레진으로 치료를 한다면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치아 공간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 같은 경우는 앞니끼리 닿는 힘에 대한 조절이 선행이 돼야 되겠고, 그 이후에 레진 치료가 필요하겠고, 치아는 항상 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그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쓰러지기도 하고 솟구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 위치가 변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힘이 덜 닿다가도 또 시간이 지나면서 치아가 또 솟구치면서 힘이 닿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치아에 공간이 발생을 했을 때 교정, 레진, 라미네이트 등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각 치료마다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겠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치료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